도형이 이동해서 이제 이동하는 방법에는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어요. 자, 먼저 여기 평행 이동부터 보면 그 점을 평행 이동하는 경우하고 도형을 평행 이동하는 경우가 좀 다르단 말이야. 왜냐면 좌표 평면 위에 예를 들어서 x, y라는 점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이 점이 여기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고 하면 x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x에서 오른쪽으로 가 a만큼 더 왔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x 더하기 a가 되고, y 좌표는 위로 b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y 더하기 b겠죠.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이제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3을 갖다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2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고 그 다음에 3에다가 4 더해가지고 1,7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점을 평행 이동할 때는 이렇게 그 평행 이동한 만큼 x랑 y에다 똑같이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평행 이동에 대해서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 그치?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를 배우면서 2차 함수를 평행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y는 ax 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뭐가 돼요? y는 a 곱하기 x 더하기 p가 아니라 x 빼기 p라 그랬죠? 요거에 그러니까 x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x 빼기 p의 제곱, 이제 y 좌표는 그냥 더해주면 됐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점을 평행 이동한 것과는 다르잖아. 점을 평행 이동할 때는 이렇게 더했는데 덧셈을 했는데 좌표를, 근데 지금 도형을, 그러니까 2차 함수를 갖다가 평행 이동할 때는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x 플러스 p가 아니라 이 p를 뺀 거, x 빼기 p를 대입을 했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2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도형을, 그러니까 모든 도형은 이렇게 되는데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도형의 방정식을 f의 x, y는 0이라고 이렇게 일단 해볼까요?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어떤 x랑 y에 관한 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x랑 y에 관한 식이 0이 되는 이런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a, b가 이렇게 이 도형 위에 있으면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fa, b의 값이, 그러니까 x 대신에 a 넣고 y 대신에 b 넣어서 계산한 값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점을 갖다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잘 보세요. 이 a, b를 여기다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 곡선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다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갈 거, 아래를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평행 이동한 이 점을 우리는 x, y라고 했을 때 이 x, y에서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이 노란색 곡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알겠어요? 자, 그럼 이 관계식을 어떻게 구하냐? 이 x, y라는 애는 a, b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아까 점에 평행 이동했던 것처럼 그냥 a 더하기 m, b 더하기 n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 y가 a 더하기 m, 지금 b 더하기 n이 됐으니까 x는 뭐예요? a 더하기 m이 되는 거고, y는 b 더하기 n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래놓고 보니까 우리가 a랑 b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있어. 그쵸?
a, b가 이 곡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fa, b는 0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x랑 y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a랑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져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m을 이쪽으로 이항시켜가지고 a는 x 빼기 a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n을 이쪽으로 이항시켜가지고 b는 y 빼기 n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식이 a 대신에 x 빼기 a를 집어넣고 b 대신에 y 빼기 n을 집어넣어가지고 f의 x 빼기 a, y 빼기 n은 0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a, b가 이 곡선 위를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변하겠죠? 이 fa, b는 0이라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면서 변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 변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x, y도 요거에 따른 점들이 하나씩 다 정해지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x 자리에다가 이렇게 x 빼기 a를 대입하고 y 자리에 y 빼기 n을 대입해서 a가 아니라 여기가 m이죠.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원래는 뭐였냐면 q를 이거는 이항에서 나온 거고 y 대신에 y 빼기 q를 대입한 거고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해서 여기다가 y 대신에 y 빼기 q,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식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3학년 때는 편의상 마이너스 q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런 걸로 나타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 이제 이렇게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저렇게 평행이동한 만큼 각각 좌표에다가 더해주시면 되고,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x에다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만큼 빼서 x 대신에 대입하고 y에다가도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만큼 y에서 빼서 y 자리에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점이랑 도형이랑 달라요. 그렇게 하시고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문제에서 보다 보면 자 a, b가 a 플러스 2, b 플러스 3으로 이동이 되는 평행이동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슨 말이야? 어떤 점을 갖다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죠. 또 f의 x, y가 y는 0이 f의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3은 0으로 옮겨지는 이동이다 라고 문제에서 그랬어. 그러면 이것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만큼이겠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자,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3,4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점을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고 4에다가 3 더해서 2,7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을 평행이동하는 건지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건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이제 문제를 같이 또 풀어보면서 지금 이제 필수예제 1번에 100쪽이죠. 자,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1번에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1, y 빼기 b로 이동이 되는 평행이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점을 평행이동한 거야, 도형을 평행이동한 거야, 이것은? 점을 이동한 거야, 도형을 이동한 거야, 이것은? 점을 이동한 거죠. 앞에 f 없잖아요. 그쵸? f나 g 이런 문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점을 이동한 거야. x축 방향으로, 이건 부호 그대로 보면 되죠?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마이너스 2,3이 a, 2로 옮겨진대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여기로 옮겨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평행이동 해보면 마이너스 2,3을 이 평행이동을 해보면 x에다가 1 더하고 y좌표에다가 b를 빼가지고 얘가 a,2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더하면 1이니까 a가 1인 거고 3 빼기 b가 2니까 b는 1인 거죠. 그럼 a랑 b 둘 다 1이겠네요. a 마이너스
그러죠. 마이너스 2 더하기 2랑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1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서는 5, 마이너스 1을 3,4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2를 X축 방향으로 뭐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5 더하기 n, 마이너스 1 더하기 n이잖아요. 이게 3,4가 되는 평행이동이야. 그럼 m은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n은 5겠죠. 그쵸? 그래서 1, 마이너스 3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1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고 마이너스 3에다 5 더해가지고 좌표 구하면 되겠죠. 알겠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진짜 그러니까 글을 읽는 것을 내가 한글을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네. 뭔 말이냐면 지금 이것은 잠깐만 1, 마이너스 3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반대로 평행이동에 의해서 1, 마이너스 3으로 옮겨지는 점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무슨 차이겠어? 얘가 1, 마이너스 3이 옮겨지는 점이면 이거를 평행이동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2가 아니라 으로라고 나와있어. 1, 마이너스 3으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그거는 평행이동을 해서 1, 마이너스 3이 되는 좌표를 구하는 거. 이해됐어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그래서 진짜 이거 한 글자 차이로 정말 많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잘 읽고 푸셔야 돼요. 알겠죠?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중에 틀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형 2번을 보시면 자, 전 마이너스 3,4를 마이너스 1,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자, 이 직선이 저기로 옮겨질 때 이제 옮겨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2만큼 평행이동 했겠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거고요. 그쵸? 자, 이렇게 평행이동 했을 때 이 직선을 구하려면 이제 X 대신에는 뭘 대입해야 돼요? X 자리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면 X 플러스 2가 아니라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Y 자리에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빼기 Y 플러스 3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간단해가지고 이제 A랑 B 구하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으로 넘어가서 대칭 이동에는 이제 두 가지 대칭이 있죠. 어떤 점이 있어. 이 점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점을 갖다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라. 그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연결해가지고 이 거리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점을 갖다가 여기를 뭐 A라 하고 여기를 P라 했을 때 이 A를 P에 관해서 대칭 이동해봐라. 그러면 이 점이 P라 했을 때 이 A랑 P 사이 거리와 P랑 P 사이 거리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한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을 갖다가 이 점을 갖다가 반대에 있는 이 직선 반대에 있는 곳으로 대칭 이동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가 수직이면서 여기다 거리가 같아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일반적으로 먼저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좌표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거나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여기에 A, P라는 점이 있어요. 이게 꼭 1,3면이 아니라 뭐 2,3면이나 3,3면이나 4,3면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 점이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라. 그러면 X축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선을 그어서 반대편으로 거리가 같은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는 A값 그대로고
y좌표가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b로 바뀌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 점을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라. 그럼 이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또 수직이면서 거리가 같은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y좌표는 b 그대로고 x좌표만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a, b.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선분 그었을 때 이 거리가 똑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y좌표는 x좌표는 마이너스 a, y좌표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했을 때는 y의 부호만 서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다음 y축 대칭 이동했을 때는 x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원점 대칭 이동했을 때는 그냥 전부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근데 점의 평행 대칭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되는데, 평행이동과 다르게 평행이동은 점하고 도형하고 대칭 이동하는 게 달랐잖아요. 그쵸? 점은 더해야 되고 도형은 빼야 됐었잖아요. 근데 대칭 이동에서는 부호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좌표축에 의해서 대칭 이동이 되는 경우는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으면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라 그러면 그냥 y의 부호만 바꿔가지고 f의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라 그러면 이제 x 부호만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x, y는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 이동해봐라 그러면 원점 대칭 이동해봐라 그러면 둘 다 부호를 바꿔서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요렇게 돼 있어. 네? 이게 f의 x, y는 0이야. 근데 그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점을 그러니까 이 도형을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서 이렇게 만든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지금 a, b라고 하면 이거를 a, b를 갖다가 이 대칭 이동했을 때 이 점을 이제 x, y라고 했을 때 자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지금 이렇게 해보면 이게 보겠어요. 이게 수직이면서 이 거리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어야 돼?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으면서 지금 이 각도 지금 같아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랑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서로 합동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길이가 지금 A고 이 길이가 B라는 건데 여기서는 반대로 여기 길이가 B고 여기 길이가 A라는 거죠. 그러니까 X, Y가 B, A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는 Y가 되는 거고 B는 X가 돼서 결국에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X좌표랑 Y좌표랑 서로 바꿔주면 되는데 도형을 대칭 이동할 때는 이렇게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라 그러면 그냥 X랑 Y 서로 바꿔서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대표 필수예제 4번 가봅시다. 자, 4,6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 할 때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4,6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P는 뭐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4,-6이에요.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Q는 X의 부호가 바뀌면 되니까
마이너스 4,6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기울기 바로 구해서 마이너스 4 빼기 4분의 6 빼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기울기고 y 마이너스 이거 y1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x 빼기 4 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잖아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이게 이제 좀 잘 나오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두 점과 x축 위를 움직이니까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선이 있고 한쪽에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3학년 때도 한번 풀어보긴 했을 거예요. A랑 B 두 점이 있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어떤 점 P를 가지고 A, P의 길이와 P, B의 길이의 이 두 점, 이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둘 중 하나의 점을 갖다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이거를 일직선으로 쭉 연결했을 때 이 직선과 이 교점을 P라고 하면 P가 이렇게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는 것보다 일직선으로 오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가깝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 이동해가지고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P가 어디에 있든 이 거리랑 이 거리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P 더하기 BP의 거리를 구할 그 길이 합을 구할 때는 지금 이거랑 이거를 더해도 되지만 얘랑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제일 짧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A랑 꼭 B를 대칭 이동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일직선으로 좀 연결하면 그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림부터 그려보면 0,2 여기가 이제 점 A가 되고 그 다음 6,3 여기에 이제 점 B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대해서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가 이 정도 있다면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A든 B든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서 여기 0,-2라고 해보면 이렇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여기서 말하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2랑 6,3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방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은 좌표축과 원점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경우였고 이게 꼭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막 어떤 식으로 되냐면 1,2를 갖다가 마이너스 5,3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찾아내요. 네? 1,2를 갖다가 마이너스 5,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찾아라 그러면 그 점을 우리가 뭐 미치수로 일단 놔야 되겠죠. A,B든 X,Y든 이렇게 미치수로 놓고 처음에 1,2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이거를 여기에 마이너스 5,3이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나오는 이 점이 A,B라고 하면 A,B를 찾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5,3이 1,2와 A,B에 뭐가 돼야 되겠어? 이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점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의 중점 좌표 구하면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3이다 해놓고 A랑 B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이제 어떤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이 도형을 갖다가 3,4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봐라. 요거에 대칭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우선은
이거를 만족시키는 어떤 점 A, B를 이제 미수로 일단 놔두고 이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이야. 그러면 F의 A, B는 0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쵸? F, A, B는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A, B랑 3, 4랑, 그러니까 A, B를 3, 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용해서 X랑 Y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2분의 A 더하기 X랑 2분의 B 더하기 Y, 그러니까 이 두 점에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X, Y의 중점 좌표 구해주면 이게 3, 4가 돼야 돼서 이거를 가지고 A가 뭐 몇 X 플러스 얼마인지 B가 몇 Y 플러스 얼마인지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랑 Y의 관계식이 나오는데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고요. 그러면 일단 이제 문제 8, 필수 이제 8번을 보면 이제 뭐 방금 했던 내용이에요. 2, -3을 마이너스 2,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뭐 x, y라 하든지 a, b라 하든지 미지수로 놓고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랑 a, b랑 중점 좌표가 중점 좌표 구하면 2분의 a 더하기 2, 2분의 b 마이너스 3이죠. 이게 마이너스 2, 1이랑 같으면 된다 해놓고 2분의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 2분의 b 빼기 3이 1이고 해놓고 a랑 b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 원을 갖다가 또 3, 4에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그냥 여기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이 원 위에 임의의 점을 그냥 a, b라 그래. 네. 그러면 이 임의의 점 a, b는 뭐를 만족시켜야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더하기 24는 0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 a, b를 3, 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x, y라고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 더하기 x, 2분의 b 더하기 y가 이 두 점의 중점인데 이 점이 대칭 이동 기준이 되는 이 3, 4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a 더하기 x가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x는 6이 돼야 되고 b 더하기 y는 8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x 이항하고 y 이항에서 a는 6 빼기 x, b는 8 빼기 y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a랑 b 대신에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x랑 y에 관한 2차식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y의 제곱 하고는 마이너스 24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이제 25를 더해야 되죠? 자, 25를 더하고 이제 인수분해해보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이라서 중심 좌표가 5,0이잖아요. 그렇죠? 이 5,0을 갖다가 3, 4에 대칭 이동한 점을 A, B라고 했을 때 그럼 중심이 새로 나온 거잖아. 그럼 A랑 B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반지름은 그대로 해야 되니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1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된다.
이해됐어요?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좀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간단하게 내용만 좀 설명해주고 넘어갈게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을 갖다가 이 직선에 대해서 이쪽 반대로 대칭 이동을 하려고 해. 그러면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수직이면서 이 길이가 이제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mx 플러스 n이어가지고 기울기가 m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이 뭐 a, b고 이 점이 x, y예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구해보면 x 빼기 a분의 y 빼기 b잖아요. 이게 이거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이게 수직 조건. 알겠어요?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이랑 원래 기준이 되는 직선이랑 수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 중점 좌표 구해보면 2분의 x 더하기 a, 2분의 y 더하기 b라는 점인데 이게 이 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 식에다가 그냥 x 대신에 놓고 요거를 y 대신에 넣어서 계산하면 얘랑 얘랑 이제 연립할 수 있는 이제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쌍의 그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가지고 평행 이동한 점을, 대칭 이동한 점을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보시고.